대한민국의 모든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는 그날까지 쿵쿵타파 끝판왕. 코끝부터 발끝까지 시린 매서운 추위. 내 몸의 원동력, 혈액순환 관리로 올겨울 건강하게 보내는 비법 끝판왕에서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대한민국 사람 다 모였다. 겨울철만 되면 추위를 피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이곳 불가마. 보기만 해도 후끈후끈. 절로 건강해지는 기분인데 이곳엔 무슨 일이세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런 데 오지. 손이 찝찝해져요. 팔다리 같은 거 쑤셔요. 겨울에는 더. 아침에 많이 부어요. 눈도 이렇게 삼각형눈이 될 정도로. 겨울만 되면 손발은 찌릿, 팔다리는 두통통, 혈액순환에 적신호가 울린다는데 일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해진다든가 몸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수족냉증이라든가 또는 만성적으로 겨울에는 추위를 타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혈액순환 첫 번째 적신호, 수족냉증. 그런데 수족냉증을 거뜬히 이겨내고 이제는 한파도 두렵지 않다는 장정래 주부님을 만나봤습니다. 추우니까 내복, 이런 두꺼운 내복 다 입고 셋 다 입고 그러고 자요. 근데 내가 양말을 신었는데도 남편이 옆에서 내가 들어오면 아유 냉장고 들어왔네 깜짝깜짝 놀랐는데 20년간 주부를 괴롭혀온 수족냉증. 집안에서도 항상 두꺼운 내일을 입어야만 간신히 추위를 견뎌냈다는데 때문에 주부에게 사계절은 내내 겨울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수족냉증을 극복했다는데 비결이 뭘까요? 이것 때문에 좋아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다른 거 이게 뭐예요? 이거? 그 제가 먹는 데리는 물 이거 지금 먹고 있잖아요 제가. 물? 이거 보리차 아니에요? 물로 고치셨다고요? 무슨 차인가요? 생감차입니다. 몸을 좀 더 생강차는 덮여주는 사람들 흔히 그냥 생강 데려서 먹는 생강인데 저는 다른 방법으로 데리는 생감차입니다. 감이요? 생감차? 생감차가 아니라 생감차? 제작진의 끈질긴 부탁 끝에 생감차 비법이 숨겨진 보물창고를 끝판왕에서 공개하겠다는 주부. 고추도 있어요? 주워려고 생강인데 건생강이에요. 말린 일주일간 생강. 햇볕에 바싹 말린 생강들이라는데 생강차와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아하! 감초와 계피가 함께 들어가는군요. 이제 왜 생감차인지 다들 눈치채셨나요? 강초의 강. 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은 캡사이신과 비슷한 기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효소작용을 억제하면서 몸에서 열을 내게 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특별한 생감차. 감초와 계피를 흑초에 적시어서 바싹 볶은 뒤 센 불에서 한 벌 끓여주고 생강을 넣고 약한 불에서 3시간 동안 뭉근하게 끓여주면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생감차 완성! 생감차 하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후끈후끈! 올겨울 추위 걱정 없다고 합니다. 겨울철 혈액순환, 움츠러든 몸을 깨워주기 위해 꾸준한 운동도 필수인데요. 이때 눈에 띄게 열심히 운동하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소화도 안 되지, 손발이 저리지, 자다가 다리, 지도 나지,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그 운동하게 됐죠.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 혈액순환이 되지 않았다는 백희정 씨. 그녀의 선택은 운동이었는데요. 이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니죠. 진짜로 혈액순환에 도움되는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 따로 있죠. 근데 지금 수업 시간이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몸풀기였다. 본격적인 운동하러 가는 운동 마니아. 발걸음을 재촉한 그녀를 쫓아 도착은 했는데 어라? 다들 누워서 뭐하세요? 이리 꿈틀 저리 꿈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난생 처음 보는 운동인데요? 어디 불편하세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운동 마니아 백희정 씨도 이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붕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운동이요? 꼬물꼬물 움직이는 모양새가 정말 꼬리를 흔드는 붕어와 흡사한데요. 그러고 보니 원래 그 다리가 저리고 팔이 저리고 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하면서부터 그게 많이 완화됐어요.
네, 붕어 운동은 등과 발목을 일부 고정한 상태에서 골반을 많이 움직여주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특히 심장에 가까운 골반 쪽의 근육, 그 밖에 멀리 있는 다리 쪽의 근육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운동 효과 중에서 훨씬 더 좋은 혈액순환이 왕성한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효과가 크군요. 붕어 운동 어떻게 하는지 배워봅시다. 붕어 운동에서 중요한 건 발밑에 수건을 대주는 것. 발이 심장보다 높아야 혈액순환에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준 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저 이것도 안 만 해도 효과 만점. 혈액순환 고민 끝. 들어올리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겠네요. 혈액순환도 알아야 관리하는 법. 지금부터 혈액순환에 대해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흔히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데 사실일까요? 뜨거운 음식이 몸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체온을 올려주게 되고 그러면은 따뜻해진 몸 속에서도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너무 뜨거운 걸 먹으면 오히려 혈액순환에 장애가 갈 것 같아요. 첫 질문부터 헷갈리는데요. 정답은 찬 게 들어오든 뜨거운 것이 들어오든 소화기 자체에서 끝나는 거지 음식의 온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X였습니다. 주부님들 집중하세요. 그렇다면 찜질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까요? 이건 맞지 않을까요? 그래도 찜질이 주물르고 뜨거운 걸로 그러는 거니까 순환을 잘 시키지 않을까요? 겉에만 따끈따끈하게 하고 속은 안 따뜻하니까요. 팽팽한 의견이 오가는데 정답은 뜨거운 온도가 가해지면은 혈관이 늘어나서 장시간의 찜질은 혈액순환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요. 이번에도 X.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마지막 너무 질문. 많아요. 그렇다면 혈액순환에서 중요한 부위는 어딜까요? 저는 손목이요. 저는 어깨요. 발이 따뜻하면 혈액순환 잘 되던데. 목 뒤에다가 따뜻한 핫팩을 붙이면은 몸 전체로 혈액이 좀 잘 순환되는 느낌을 받았어서 일리가 있는 것 저는 같아요. 목을 따뜻하게 하면 혈액순환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혈액순환에서 종아리 근육이 중요합니다. 종아리? 종아리요. 왜냐하면은 종아리 근육이 수축할 때는 다리 정맥을 펌핑해서 중력을 이기고 심장 쪽으로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아리는 몸의 순환과 대사를 원활히 하는 중요한 근육기관이기 때문에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인체 12경맥 중에 방광경이 인체 혈액, 수액, 림프대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혈자리가 종아리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혈자리가 종아리에 있어 종아리 지압만 잘해도 부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데 지압을 하기 전 종아리 둘레는 29cm. 종아리의 붓기를 좌우하는 방광의 기능을 원활히 하는 혈자리 세 군데를 5분간 집중적으로 지압해 봤는데요. 과연 종아리 지압만 했을 뿐인데 변화가 있을까요? 그런데 어머나. 5분 만에 1cm 종아리 줄었어. 둘레가 1cm 줄었습니다. 혈자리 지압으로 인해서 이 방광경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그로 인해서 전신에 있는 체액대사가 원활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리 부종은 물론 혈액순환에도 효과적이라는데요. 지금부터 종아리 지압법 따라해 볼까요? 먼저 종아리에서 붓기를 빼주는 세 혈자리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요. 무릎 뒤 중앙에 있는 위중혈과 종아리에 힘을 줬을 때 근육 끝에 움푹 파인 곳이 승산혈, 그리고 승산혈에서 손가락 세 마디 위에 있는 승근혈. 세 혈자리의 정확한 포인트만 알면 끝! 매일매일 5분에서 10분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잠들기 직전에 지압을 해주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한편 오직 자신만의 특별한 비결로 다리 부종을 말끔히 제거하고 매끈한 다리의 소유자가 됐다는 강은주 씨.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데 많이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치료도 많이 받고 밤새 통증이 와서 힘들었어요. 상체면은 날씬한데 하체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나중에 다리 보시면 깜짝 놀래요. 딴 사람 같다고. 굵은 다리 때문에 외출 준비는 주부의 최대 고민. 제가 치마를 잘 안 입어요. 다리가 너무 굵어 보여서. 그래서 치마 입을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던 주부. 그녀의 옷장엔 바지가 한가득입니다. 몸이 자주 붓는 체질이라 다리 부종을 가볍게 생각했던 강은주 씨. 하지만 날이 갈수록 붓기가 심해지더니 결국 발목에 무리가 가면서 족저근만염 판정까지 받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던 그녀가 쪼그려 앉기는 기본, 집안일도 척척 해내는 비결은 뭘까요? 아니,
시도 때도 없이 손에 쥐고 먹고 물을 있는 드시네. 저건 무? 제 부종을 낫게 해준 건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녀의 다리 부종을 잡은 비결 도대체 뭔가 해서 봤더니 아니 이게 뭐예요? 동과라고 하는 거예요. 에? 동과라고요? 붓기 먹는 하마 이름하여 동과 되겠습니다. 마치 수박과 물을 연상시키는 동과. 크기부터 어마어마 겨울 수박이란 이름답게 지금이 제철인데요. 동의보감에서 동과는 대사를 원활히해 예부터 부종을 고치는 약재로 쓰였다고 합니다. 역시 동과 마니아답게 집안 곳곳 꿀단지처럼 모셔둔 동과. 즙을 내 먹으니까 사실 이것도 금방 해퍼요. 이거 저희 하면 하나 가지고 일주일밖에 못 가요. 12월 초 이맘때쯤에만 맛볼 수 있다는 귀한 동과. 동과는 수분이 많아 물을 대신한 모든 요리에도 적격이라는데요. 게다가 100g당 13칼로리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동과가 빠지지 않는 주부님의 식탁. 하지만 동과는 칼륨이 많아 신부전증 환자는 주의해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챙긴다는 이것. 과일과 함께 갈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동과 주스. 저녁 식사 뒤 동과 주스 한 컵을 마시고 나야 비로소 하루 일과가 끝난다는 강은주 주부. 그전보다는 잘 부었던 것이 좀 훨씬 덜 부어요. 그렇다면 다리 부종은 완치가 된 걸까? 2년 전 주부가 다녔던 병원을 찾아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부종이 심해서 손가락 누른 자리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거의 정상 가까이 온 상태입니다. 멈추지 않는 내 몸의 원동력 혈액순환. 여러분도 자신에게 알맞은 음식과 운동으로 겨울철 혈액순환 관리 똑똑히 해내시기 바랍니다.